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며. 자, 오늘 진짜 엔비디아가 급락을 하면서 '아, 시장에서 이제 조정이 왔구나.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또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한다고 하면서 지금 계속 위기감을 커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주제가 뭐냐면요. 엔비디아가 과연 예전 닷컴 버블처럼 AI 버블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우리가 생각을 해 보고요. 이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딥시크가 나오면서 과연 엔비디아의 이런 성장성과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이랑 같이 한번 봐 주세요. 자, 지금 보시면은요. 다우 산업이나 나스닥 종합 2.78% 마이너스 됐죠. 그다음에 S&P 500이 1.59%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리고 상해 종합이랑 항생은 많이 빠지네요. 다들 기술주 부분이나 미국이 저렇게 많이 빠지니까 역시나 니케이나 항생이나 상해도 같이 빠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맵을 보시면은요. 진짜 그야말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8.48%,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반도체도 다 빨간불이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8%, 오라클이 뭐 4.47% 빠졌고, 애플이 1.27%, 아마존이 2.62, 테슬라가 3.04, 그다음에 구글이 2.57, 메타가 2.29% 마이너스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색깔만 봤을 때 기술주들이 다 마이너스 된 게 보이시죠? 기술주들이 빨간 게 보이시잖아요. 다른 것들은 그래도 조금 녹색이나 이런 게 보이는데,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M7 종목들이죠. 시가총액이 높은 기술주들이 거의 다 마이너스를 보였다. 이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QQQ는 2.78% 마이너스 됐고요. TQQQ는 8.29%, 스파이는 1.6% 마이너스, 속슬, XOXX,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5.81%, 속슬이 17.27% 마이너스 됐습니다. 대박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국내 상장 해외 ETF들 뭐 차이나 전기차도 2.27%, 2.77% 마이너스 됐고요. S&P 500이 0.58% 마이너스 됐고,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이 지금 1.73%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4.81% 마이너스 됐고요. 미국 테크 탑10도 뭐 이렇게 마이너스 됐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다.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이 우려감이 커진 게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당시 기술주에 대해서 이거 지금 AI 버블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우려감이 커지는데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요. 기술주가요. 한 5년 만에요. 1,050% 이상 상승을 했고요. 이후 2 년여 동안 8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술주가 다시 거품에 빠졌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닷컴 버블 때가 진짜 1,050% 까지 주식이 상승했다가 5년 만에, 2년 만에 거의 뭐 80%다 폭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에 참 걱정이 됩니다. AI 버블이 나서 갑자기 기술주들이 폭락할까 봐 저도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한번 닷컴 버블이랑 AI 버블이랑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닷컴 버블 아까 말씀했다시피 닷컴 회사들, 이 인터넷 회사들이죠. 인터넷 회사들이 뭐 생긴다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AI 이런 것처럼 계속 이때 엄청난 기업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투자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벤처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주식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 지금 엔비디아처럼 시스코 시스템즈가 그 당시에 엔비디아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1990 년대 2000 년대 인터넷 확산 시에 라우터 스위치 장비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 AI GPU를 독점하는 것처럼 시스코 시스템즈도 이 지금 라우터나 스위칭 장치, 인터넷에 꼭 필요한 이런 장치 산업을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이게 여기에 뭐 성장성이 엄청나게 낀 거죠.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 주가가 뭐 거의 600% 이상 올랐다고 하니까 1년 만에 600%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요. 나스닥 100이랑 지금 이걸 비교해 봤을 때 '야, 이거 고점이다. 이 닷컴 버블 당시랑 많이 거의 뭐 똑같아졌다. 이 위치가 비슷해졌다.' 이걸 버블을 좀 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스코 시스템즈랑 시스코랑 엔비디아랑 주가 추이를 보면요. 이거는 뭐 24년 6월 자료이긴 한데요. 지금 보면 여기까지는 좀 비슷하죠. 여기까지 지금 비슷하잖아요. 근데 지금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 약간 소름이 끼칠 겁니다. 지금 여기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기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엔비디아 차트를 한번 지금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약간 비슷하죠? 약간 고점을 갱신을 못하고 횡보하는 지금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시스코 시스템즈 이쪽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약간 걱정이 됩니다. 물론 기울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좀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요. 엔비디아 지금 풋 매수가요.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풋 매수가 갑자기 뭐 2배가 늘어나서 갑자기 이렇게 몰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이제는 떨어진다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다. 이렇게 이것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요즘 쪼금 우려감이 있는 게 뭐냐면 그동안 그렇게 급등을 했다가 이제 매출 이익도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계속 갈 수 있느냐. 쉐어 프라이스나 이런 게 주당 순이익이랑 이런 게 계속 갈 수가 있냐. 계속 이게 성장성을 반영해서 계속 올라갈 수가 있냐. 물론 올라가겠지만 이 청상 성장세가 어느 정도 가면은 이렇게 꺾이겠죠. 그래서 이런 꺾이는 상황이 올 것 같으니까 투자자들은 언제 이거를 팔아야 되는지 이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뭐 주식을 장기 투자하고 웬만해선 파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엔비디아 이런 개별주를 예측을 해 드리지만 지수 추종을 여러분들 투자하시면은 굳이 팔 필요는 없는데요. 그냥 이런 위험이 지금 도사리고 있다. 이거를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제는 앞으로 계속 지붕 뚫고 하이킥을 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거는 쪼금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테슬라도 많이 빠졌죠. 테슬라도 지금 $278 인데요. 계속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많이 빠진 모습이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테슬라는 변동성의 마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졌으면은 여러분들 저점에서 매수할 기회가 꼭 생기니까 이것도 한 번씩 보시고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이렇게 약해지고 있는데 그다음에 몇 달 전에 이 딥시크가 나오면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죠. 앞으로도 저는 제가 봤을 때 엔비디아의 가장 큰 시련을 안길 사건이 뭐냐면 딥시크의 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딥시크가 뭐냐면요. 중국의 생성형 AI가 아니구나. 중국의 그냥 AI 소프트웨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시장에 충격을 준 게 뭐냐?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가 아니라 H100이었나요? 이 그냥 반도체로도 돌아간다. 그다음에 GPT의 개발 비용 그러니까 개발 비용이 GPT의 8분의 1 이거나 아니면 10분의 1 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AI를 개발한다고 하면은요.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잖아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죠?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해서 이거를 GPU, 엔비디아 GPU에 투자해야 됐었잖아요. 그다음에 전력이 엄청나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AI 이용 이런 뭐라 하죠? 우리가 챗GPT 쓰면은요. 구독료를 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용료도 엄청나게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딥시크가 무서운 거는 오픈형이고요. 아예 소스를 오픈을 하고 그다음에 무료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개발 비용이 안 들고 엄청난 데이터 센터가 안 들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엄청난 고성능 반도체가 아니라 그냥 중성능 반도체로도 돌아가서 이게 지금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겁니다. 'AI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개발 비용이 그렇게 안 들 수도 있겠구나. 엔비디아에 그렇게 과잉 투자를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많은 타격을 입을 것 같다는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일은 지금 중국 GPU이잖아요. 중국 GPU가 뭐 엔비디아보다 10배 강력하고 더 저렴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칼럼인데 이거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 약간 걸러서 들어야 되는데요. 그만큼 지금 엔비디아의 드라이버 있잖아요.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고성능 반도체가 굳이 필요하지 않는다. 그냥 중국에서 만든 GPU만으로도 지금 딥시크가 이게 돌아가니까 이 우리가 AI를 사용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사용하려고 하는 AI가 굳이 이 엔비디아의 이 비싼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가격이 비싼 칩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 그냥 딥시크에 맞는 맞춤 칩을 저렴하게 생산을 해서 AI를 저렴하게 돌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샘 알트먼이 갖고 있는 이 챗GPT가 워낙 폐쇄형이라 다른 데서 범용해서 못 쓰니까 발전을 못 하고 있는데요. 딥시크는 아예 오픈으로 풀어 버리니까 이젠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에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예전부터 들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계약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약간 이 딥시크의 출현과 이런 거 봤을 때 AI에 대한 투자를 너무 많이 하다가는 '혹시나 이런 게 물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우려감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을 취소한 거 아닌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뭐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한번 해 보고요. 지금 보면은요. 그래서 '과도한 투자를 이제는 쪼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AI에 관해서 너무 뭐라고 해야죠? 환상을 갖거나 아니면 과도한 투자를 갖는 거는 쪼금 위험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요. 중국에서 지금 보면은요. 하웨이의 어센드 910 AI 칩이요. 블랙웰 GPU에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블랙웰 GPU에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능도 예전보다 하웨이 칩이 잘 나오고요. 이 하웨이 칩을 쓰고도 딥시크나 AI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웨이의 수율이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요. 20에서 20%에서 40%로 늘어났대요. 하웨이의 이 반도체 수율이 GPU 수율이 20에서 40% 늘어났는데요. 이거는 지금 엔비디아와 TSMC가 60% 거든요, 수율이. 그래서 이거를 거의 다 따라온 거 아닌가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 책정에서 워낙 어센드 910C 칩이 싸니까 훨씬 저렴하니까 이 가성비를 나중에 이제 AI에서 이제 가성비를 따지는 시대가 온다고 하면요.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이런 엄청난 이 성장성이 어느 정도 꺾이지 않을까. 하웨이 칩으로도 이제는 수요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며 서 엔비디아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올라갈까 이거를 여러분들 조금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지금 딥시크의 출현으로 그런 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은 경계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딥시크를 이용해서 지금 중국에서는 계속 개발이 일어나고 있고요. 알리바바가 지금 Q1이라고 해서 이 챗GPT 같이 알리바바와 GPT 모델을 출시를 했는데요. 이게 여러 군데에서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알리바바가 이제는 클라우드 AI도 이 클라우드 센터도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축을 한 거 봤을 때 역시나 알리바바도 이런 개발을 하면서 발전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클러스터나 이런 발전이 중국 반도체로도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엔비디아만 무조건 필요하다. 이 엔비디아의 독점성과 챗GPT의 독점 이거가 어느 정도 이제는 좀 희석이 됐다. 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AI는 엔비디아와 챗GPT가 둘이 독점을 해서 끌고 갈 거다. 이제 라이벌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딥시크가 출현을 하면서 AI 생태계에서 이런 하룻밤에 이런 AI 생태계를 바꿔 놓고 중국에서는 지금 보면은요. TV, 가전제품, 뭐 전화 이런 데에서 엄청난 지금 딥시크의 활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AI의 활용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도 계속 지금 지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딥시크가 지금 보면은요. 이제 이거 우리가 많이 쓰는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드림이에도 들어간다고 나와 있고요. 드림이에 어 S50에 또 들어간다고 나와 있고요. 딥시크의 R1 버전이. 그다음에 에어컨, 진공 청소기 이런 데도 추론 모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로보락에도 이게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딥시크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요. 뭐 가전제품에 이제 대부분이 이런 AI 모델이 탑재가 된다는데 이거를 챗GPT가 했어야 되는데 챗GPT는 이 폐쇄형 소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못 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딥시크가 전부 이제는 대체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게 쪼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딥시크는 진짜 이용이 안 되는 데가 없어요. 뭐 중국의 그냥 농촌 상업은행에서도 이런 금융회사에서도 이 딥시크를 활용해서 어떤 뭐 이런 조사나 이 마케팅이나 신용 평가를 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도 딥시크가 많이 쓰이고요. 바이두에도 쓰이고 그다음에 바이두 검색에도 이런 걸 쓸 수가 있고 위챗에서도 쓰이고 그다음에 틱톡 이런 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쓰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개발이 전체적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이 뭐냐면 챗GPT가 시작한 지 2 년이 넘었는데도 젠 AI는 딥시크가 한 1 개월 만에 이룬 변화만큼 미국인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딥시크가 나오고 1 개월 만에 엄청나게 지금 AI나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챗GPT는 나온 지가 몇 년이 됐는데도 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은요. 폐쇄형 소스이기 때문에 이 접근 방식이 안 되기 때문에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치명적인 단점인데 과연 이 챗GPT가 이 뭐라고 해야죠? 이 폐쇄성을 오픈형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 이거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레미 그랜섬이라고 해서 이분이 지금 "미국 시장이 슈퍼 버블이다." 이런 좀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읽어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은 역사적 거품, 그래서 1929년 대공황, 그다음에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주택 버블, 이거를 능가하는 슈퍼 버블 단계에 진입했다고 제레미 그랜섬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러 PER이 이 사상 최고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장 전체가 과대평가가 심화된다. 그래서 AI 열풍이 단기 상승을 주도했으나 이는 철도나 인터넷 버블에 유사한 가열 증상으로 제레미 그랜섬은 얘기를 한다. 그래서 버블 붕괴 시에는 아마도 50% 이상 하락을 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AI 기술과 시장 과열에 대해서도 제레미 그랜섬이 얘기를 했는데요. AI 양면성이 있다. AI는 생산성 혁신을 이끌지만 현재 시장은 과도한 기대에 휩싸여 있다. 이걸 얘기했고요. 과거 기술 혁신, 철도 인터넷, 이 초기 버블 붕괴를 겪은 것처럼 AI도 역시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혜택이 소수에 집중되지 않도록 재분배 정책이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얘기가 딥시크지 않을까. 딥시크가 그거를 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엔비디아랑 이런 여기에 많이 몰린 돈이 이제 전체적으로 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며, 그래서 이런 버블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요. TLT 이 콜 옵션이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는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거 아닌가, 이거를 쪼금 볼 수가 있었고요. 미국의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 부채가 저는 가장 걱정됩니다. 미국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쪼금 걱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양회 개막일 날 20% 관세 폭탄을 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중국도 관세에 대해서 반격 조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중국도 이제는 미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준은 많이 넘어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된다. 트럼프가 노리는 게 참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렇게 걱정이 되고요. 비트코인은 지금 8만 달러를 붕괴를 해서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이제는 조정이 시작됐다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네, 중국이 무서운 게 지금 알리바바가 아까 Q1 이 AI 모델을 공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3천 명 채용에 나섰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이 AI 일자리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봄 인턴 채용을 개시한다. 그래서 AI 인재 유치와 양성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중국의 이 빅테크들도 앞으로 많이 뜰 것 같거든요. 지금 중국의 항저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이런 데가 이제 뜨는 도시다. 그래서 아예 AI 이쪽에서 엄청난 지금 졸업생과 이런 지금 AI 엔지니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인재들이 나오니까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AI 개발하는 인재들이 누구예요? 중국이죠. 중국과 인도잖아요. 지금 보면은요. 중국판이에요, AI가. 그래서 앞으로 이 AI 개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샤오미 슈퍼 전기차, 이게 1억 원이 넘거든요. 1억 2천 정도 되는데요. 2 시간 만에 10,000 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샤오미가 어제 슈퍼 전기차 SU7 울트라를 공개를 했거든요. 이게 1억 2천이 넘어요. 근데 이거를 1만 대 이상, 2 시간 만에 1만 대 이상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제가 따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진짜 무섭습니다. 중국의 이제 새로운 기술들은 이제는 중국에서 계속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안 좋아하긴 하지만 이런 기술들이 나오는 거는 이런 걸 잘 체킹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미국의 이 달러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금을 모아 가자." 이렇게 말씀드린 게 다 이런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요. 역사적으로 지금 GDP랑 이거를 분석을 해 보면은요. 미국 주가가 지금 역사적으로 닷컴 버블 때는 이쪽에 있었거든요. 네. 닷컴 버블보다 훨씬 많이 올라와 있고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 전염병 사태 이후로도 더 많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이거 고점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또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락이 또 올 수가 있겠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워렌 버핏이 지금 엄청나게 캐시를 많이 모으고 있죠. 지금 왜 워렌 버핏이 돈을 많이 모을까?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 워렌 버핏이 이렇게 갑자기 현금을 많이 모으고 있지? 위기에 대비하는 건가?' 이런 쪼금 의심을 좀 해 봐요. 근데 이거는 워렌 버핏만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 번씩 그냥 참고 용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 예상을 보면은요. 안 좋아질 거라는 시장 예상이 이젠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걱정이다. 좋아질 거라고 예상은 줄어들고 있고 안 좋아질 거라는 예상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지금 폭락이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은요. 중국의 기술주들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쪼금 이제는 시장이 과열된 게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조정 후에 과연 엔비디아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거는 그냥 저의 그냥 너무 큰 걱정인지 이걸 한번 체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송 버나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